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공원입니다. 스타부동산 용산, 제가 용산 전문가로서 용산의 핵심적인 지역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용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역세권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용산 역세권에 투자하라입니다. 용산 역세권에 투자하라.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용산 개발의 핵심 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용산 개발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용산권역의 대장이고 핵심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 3대 개발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대 개발 포인트로 인해서 이 용산 역세권, 또 지역으로 따졌을 때는 한강로 1, 2, 3가 그러니까 한강 대로변을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전 벽해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전 벽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뽕밭이 변해서 바다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을 상전벽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 용산 역세권 앞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집창촌, 창녀촌이었습니다. 이런 창녀촌이 지금은 40층, 50층 규모의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정말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깨끗하게 변하고 있고요. 오피스텔,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업시설들, 또 뭐 대기업 사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고 있거나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큰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권역, 특히 용산 역세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정도로 개발 사업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재건축은 말 그대로 주변 인프라는 잘 돼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살기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는 게 재건축. 또 재개발은 자체적인 그런 주거의 그 공간에 노후화라든지 불편함도 있지만 도로라든지 인프라가 잘 불편한 지역들, 위험한 지역들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노후화된, 슬럼화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들이 철거가 되고 한 평균 높이 2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권역, 특히 용산 역세권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되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서 상업, 업무, 주거, 복합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아파트만 짓잖아요. 그것도 일부 상가밖에 안 들어오는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0층 높이가 아니고 40층, 50층 규모의 상업, 업무, 오피스텔, 주거시설, 또 이런 것들이 복합으로 들어오고 다중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준중거 상업지역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용적률과 향후에 많은 유입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사업 중에서는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 역세권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용산 역세권역의 개발가치, 투자가치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용산 역세권이 지하도시화 되면서 교통의 중심축으로서 다시 탈바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교통망 5개에서 6개의 전철 교통망이 용산역을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3, 4개의 전철 교통망이 개통이 되면 무려 9개에서 10개의 전철 교통망의 요충지로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서울의 개발 방향은 도로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요. 특히 도심 역세권 재생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의 공통점은
다중 역세권입니다. 하나의 역세권이 아니고 3개, 4개, 5개의 전철 역세권이 모이는 지역에 개발이 크게 된다. 그만큼 용산역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례로 용산권역에서도 도쿄의 그런 신주쿠라든지 록봉기스라든지 이런 다중 역세권역의 도심 재생산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유입 인구로 인한 지가가 과거의 버블기의 그런 최고가를 오히려 돌파하고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도심권역의 개발 계획은 바로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 개발 포인트. 용산에 가장 큰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를 말씀드리면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용산 역세권 이 한강대로변이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두 가지 커다란 개발 계획의 가장 중심축으로서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용산 역세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역세권에 투자해라. 좀 정리해드리면 용산 개발의 핵심 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대장주이면서 용산 역세권 개발의 3대 축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큰 유입 인구, 투자 유입을 들 수 있겠고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또 지하도시와 다중교통 전철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서의 가치,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이슈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는 지역이 바로 용산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산 역세권 한강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많은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대교를 타고 딱 넘어오시면 바로 노들섬 지나시면 여기가 한강로 3가, 한강로 2가, 한강로 1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말씀드린 과거 이제 집참촌, 창녀촌이라고 했던 지역이 지금은 레미안 용산 더 센트럴로 주상복합 아파트로 입주를 해 있고요.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이 국제빌딩 4구역, 5구역, 그래서 3구역, 4구역이고요. 용산 푸르지오 서밋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도 입주해 있고요. 바로 이 지역이 정비창 전면 1구역이라서 예전에는 40번지라고 했는데 여기도 개발을 추진한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자체가 2군데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거의 못했었는데요. 작년 말에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선거를 해서 통합 개발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지만 워낙 뛰어난 입지, 용산 역세권, 또 대단지, 또 한강변의 조망권을 갖출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종상형돼서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 역세권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될 수 있는 정비창 전면 1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옆에 블록은 경의선이 다니고 있는 이게 뭐죠? 바로 별칭으로 해서 땡땡거리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재개발하는 지역인데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가보시면 정말 60년대로 돌아간 정도로 좀 이렇게 표현드리긴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 정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할 정도의 판잣집이나 예전 과거에 30-40년 전에 그런 슬럼화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땡땡거리냐고 하면 경의선이 지나갈 때 이제 기차 땡땡땡 거린다고 해가지고 땡땡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지역도 지금은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향후 국제업무단지와 정비창 전면 1구역과 맞물려서 앞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되면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 한강변이 또 조망이 또 잘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지역은 슬럼화 되어 있지만 지가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분 같은 경우는 평당 8천만 원 이상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저희 사무실이 바로 신용산역, 토트밸리, 바로 용산역 앞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뒷블럭입니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요. 조합원 수가 99명인데 이번에 시공사 선정 공모를 또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워낙 좋은 대박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합원 수는 99명인데 아파트 일반 분양분 아파트 세대수가 340세대고요. 아파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오피스는 아예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 놓으셨다가 좀 기다리시면 이런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분 쪼개기도 안 돼 있고 작은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필지나 건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바로 윗블럭이 바로 벽산 메가트리움이고 여기가 용산 소방서 있는 데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블럭이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여기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 입지가 좋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용산 역세권, 위로 올라가시면 삼각지역이 4호선 6기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용산 역측의 대로변 쪽으로 다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었거나 확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용산 역세권의 길 건너 맞은편 쪽 보시면 이쪽 지금 여기는 표시는 안 해놨지만 여기도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상강맨션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단부 쪽 보시면 용산 가로수길에서 요즘 제일 핫플레이스로 뜨는 지역입니다. 지금 바로 이 지역이 아모레퍼시픽 이제 신사옥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멋스러운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상업 업무시설들 같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지역이 민족공원, 이 지역은 예쁜 카페나 음식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가로수길로 해서 지금 많은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유명한 맛집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이 바로 여기 이제 LS타워가 있고요. 이 지역이 바로 용산역 3사가 난 4구역입니다. 국제빌딩 4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언론에서 이제 좀 화제가 됐던 진영 장관이 와이프가 투자를 했는데 6, 7년 만에 거의 25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봤던 지역이 바로 국제빌딩 4구역인데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용산 참사가 나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개발 사업이 될까 말까라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용산 국제빌딩 4구역이 한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감, 정말 리스크가 커졌을 때 투매가 나왔었고요. 그 투매를 진영 장관이 투자를 한 거고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20억대가 넘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시기하거나 배 아파할 것만은 아니고요. 그만큼 타이밍도 잘 보고 정말 입지가 좋은 지역은 시간상의 문제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매가 나온다거나 뭔가 큰 리스크가 터져서 가격 하락할 때 매입해 놓으셨다가 개발 계획이 확정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좋은 또 투자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해링턴도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공사가 되는 게 매일 보이는데요. 그만큼 좋은 입지와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코너에 있는 지역, 지금은 이제 슬럼화된 단독 건물들이 이제 쭉 연달아 있는데요. 이 지역이 바로 국제빌딩 5구역으로 해서 호방건설에서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아마 내년서부터는 이주를 해서
예전에는 이제 여기 호텔을 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 바람에 다시 주상복합 업무시설 한 대 포함된 한 동짜리 상업 업무시설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숨어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아시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여기 용산 공고 바로 뒤에 있는데요. 이쪽은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바로 예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수송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전이 다 됐고요. 지금 땅 소유는 부영에서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최고급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강대교를 건너오시면 한강로 3가 2가 1가 바로 메인 스트리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 지역이 용산역 전면구역의 개발 계획들인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되었거나 예정이 되었거나 예정지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한강대로변 용산 전면에 있는 용산 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 자체가 앞으로 꾸준히 되고요. 거기에 맞춰지는 아파트 단지로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되면서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큰 호재들이 같이 시너지를 붙으면 가격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천대 플러스 마이너스 4천대 중반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대에서 6, 7천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역세권에 투자하라. 앞서 세 가지 큰 개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 분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용산 역세권에 붙어 있고요. 용산역 전면 1구역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2만 평이 좀 넘고요. 한강로 3가 한강 조망 가능하고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8동, 오피스텔 2동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인가가 됐고 지금 작은 지분은 한 1억 5천 보통 큰 지분이 6천에서 8천만 원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도 투자를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용산역 북쪽 제2구역은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 뒤에 있는데요. 6,700평 건축심의 통과됐고 시공사 선정 예정이고 지상 30층에서 40층 규모의 주거복합시설 340가구에 플러스 오피스텔, 오피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지금 100명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해야 될 또 지역은 아세 아파트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면적은 16,0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부영에서 소용하고 있지만 유엔 수송단이 이전이 완료됐고 최고급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역세권 3대 개발축의 두 번째는 지하도시 개발과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지하도시 개발하는 거를 선정이 됐고요. 약 1,000억 정도 규모를 투자를 해서 지하 2층에는 코엑스 쇼핑몰 같은 쇼핑몰을 만들고 지하 3층부터 5층까지는 환승 역세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의중앙선 4호선, 경의중앙선, 경부선 라인 그리고 또 GTX 신안산선들이 다 들어올 예정인데요. 지금은 용산역과 4호선이 여기는 지하, 여기는 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량진역처럼 환승이 안 됩니다. 내리셔서 걸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요 지하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이렇게 걸어가시면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라고 해 그린웨이라고 해서 여기를 공원화 녹지로 만들 겁니다. 지금 다 계획이 잡혀 있고요. 지상으로는 녹지축을 이용해서 민족공원에서부터 헤리터스퀘어를 지나서 도보로 용산역에서 국제업무단지까지 갈 수 있겠고요. 지하 도시를 어디로 개발을? 요 지하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엑스몰처럼 이렇게 쇼핑몰도 들어오고요. 이 지하 3, 4층, 5층으로는
4호선, GTX, 또 신분당선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4, 5년 후에는. 그리고 또 GTX, 신안산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공항철도도 지금은 공덕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지선이 하나 더 생겨서 용산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산 역세권역이 8개에서 9개의 전철 역세권이 지상과 지하가 환승이 되는 그런 교통 허브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현대산업개발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에 대규모 그런 개발 호재에 메이저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용산 역세권 개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지하철 역세권역이 정말 국내 최고의 8개에서 9개 전철 역세권으로 바뀐다. 어디가? 바로 용산 역세권이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KTX, GTX, A노선, B노선,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다 들어오는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향후 용산 역세권과 국정문단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 복합선로의 중심축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역세권 개발의 3대 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와 민족공원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업무단지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020년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과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민족공원은 2019년부터 부분적인 사업자 공모와 개장을 통해서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용산의 가장 큰 이슈 국제업무단지 민족공원인데요. 용산 역세권과 한강 대로변이 최고 입지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죠? 옆으로 국제업무단지 공원을 통해서 지상으로 민족공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족공원의 조망권, 그쵸? 그리고 한강 조망권,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 또 국제업무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아니죠. 말 그대로 국제업무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상업 업무시설이고요. 주거시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는 몇 프로냐? 5%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 시설은 도로, 공원, 그리고 또 상업 업무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5%밖에 안 되면 여기 이제 10만 명, 20만 명이 이제 근무를 할 때 연면적이 100만 평이 되는데요. 어디서 근무를 할까요? 어디서 거주를 할까요? 그러면 한강 대로변, 물론 한남 뉴타운으로 가시겠지만 한강 대로변 또 한강로 원효로 1, 2, 3, 4가의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 이 지역 그리고 또 용산역 세권 주변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을 끼고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이 한강 대로변이 앞으로 최고의 가치를 갖춘 상업업무 주거시설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한강 대로변의 변화로 인해서 공원 옆에 있는 주거 중심으로 되는 한남 뉴타운 그리고 또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또 국제업무단지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원효로 1, 2, 3, 4가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고 최고가 아파트가 이제부터 강남이 아니고 용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민족공원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한강 대로변의 아파트를 좀 시세와 투자 전략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과거에 이제 시티파크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아시죠? 13, 14년 전에 정말 청약 광풍이 났고 부지 자체가 이제 통일교에서 적자가 많이 난 언론사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수천억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린 지역이 바로 시티파크였는데요. 입주한 지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구축 아파트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걸맞게 50평대 지금 23억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평당 4,300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13억. 그래서 갭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제가 방송의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9.13 이후에 아파트가 조정받는다고 하는데 강남권역의 용산에 똘똘한 한 채 중대형평형 아파트는 오히려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지가 정말 좋으면서 교통이나 교육 환경 인프라 또 시티파크와
파크타워가 앞으로 또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민족공원 조망이 잘 됩니다. 지금 미군기지로 활용하고 있지만 미군기지가 이 민족공원을 바뀜으로 해서 국가상징거리를 바꿈으로 해서 조망권의 가치로 인해서 시세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면서 신고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크타워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시티파크 옆에 바로 파크타워. 그래서 공원의 정남향에 보이시죠? 바로 저도 파크타워에서 이제 공원 조망, 미군기지 많이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겨울에는 흰 눈밭으로 하 있고 뭐 사계절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정말 멋스러운 겨울 풍경 또 가을에 또 그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공원 조망권이 멋스럽구나 라는 느낄 수 있고요. 한강변보다는 공원 조망이 정말 그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좀 더 마음이 차분해진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50평대 아파트가 한 21억 실거래가 되고 있고요. 평당 4천대 초반 비슷하죠. 시세는 전세 11억 개분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시티파크와 파크타워가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구축 아파트가 되고 있다라는 단점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스테리움 용산 지금 이제 한강 대로변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이제 국제빌딩 3구역 재개발해서 입주한 2동짜리 건물인데요. 일부 동은 오피스텔, 상업시설들, 아파트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 아파트 54평의 실제로 거래가가 28억대, 그래서 평당 5천대가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는 약 15억 정도. 갭이 좀 크죠. 매매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전세가는 아직까지 용산이 업무시설들이 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갭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아파트 또한 입주한 지 지금 6년차, 7년차 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집을 워낙 잘 져놨고요. 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준의 전용률, 또 공원 조망이 또 기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자산가들이 안에 또 대로변에서 안에 쑥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조용하면서 쾌적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아파트라서 5천대 초반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안에 6천에서 7천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축 아파트고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2020년 내년 가을에 9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요 정도 적게는 골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합원 그런 입주권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43평대 한 20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평당 4,500 플러스 마이너스 전세가는 약 9억에서 10억 정도, 10억 정도는 가겠죠. 그러면 갭은 좀 한 10억 정도. 그러면 정말 용산권역이 이런 교통, 또 민족공원, 또 한강변의 프리미엄, 또 국제업무단 여러 가지 큰 이슈들로 인해서 가격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용산권역은 중소형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거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자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을 갖춘 아파트 단지로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용산권역의 그런 뛰어난 입지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주요 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들, 또 주요 아파트의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 하실 분들은 가격대가 좀 무난하신 분들은 한강로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좀 유심히 보시고 매수하시고 거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강로 3가에 있는 트럼프 아파트,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한강변을 조망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살아있겠고요. 한강로 2가에 벽산 메카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좀 됐지만 굉장히 편리한 교통, 삼각지역, 용산역 걸어서 5분, 10분이면 다 다닐 수 있고 대로변 바로 안쪽에 있는 인프라가 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가 진행이 되면 그 땡땡거리 사거리 지역도 고급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요. 그 중간에 한강로에 있는 우린필류라는 아파트, 세대수는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과거에 이 아파트가 정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도 그래도 가격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우리필류 같은 경우도 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고 그런 개발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직접 거주하시면서 실거주 플러스 투자 수익까지도 얻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나는 구축 아파트는 살기 좀 그래. 뭐 센축 아파트 살아야지. 뭐 투자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좀 여유가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이 지금 프리미엄이 뭐 2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하지만 입주 시점에 맞춰서는 최소한 3억대에서 4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매가는 4,50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6,000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입지와 가치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하신다거나 아니 시티파크나 파크타워를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공원 조망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아파트를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똑같은 동에 똑같은 평형대지만 지금도 1, 2억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 조망이 되는 데나 안 되는 데나.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족공원 개장에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조망이 되는 민족공원에 조망이 되는 그런 아파트와 안 되는 아파트의 갭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피를 좀 주신다거나 좀 매매가를 좀 더 주신다고 하더라도 공원 조망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실거주 차원에서는 이 아파트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억 이상의 좀 큰 금액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뭐 정비창이라든지 북측 2구역이라든지 1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빠른 곳 같은 경우 북측 같은 경우는 뭐 시공사 선정하고 한 3, 4년 정도 후면 입주까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또 주거용 부동산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이제 단독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매입하셔서 향후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좋은 또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용산 역세권역이 이제 앞으로 이런 상업 업무시설 특히 오피스의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오피스가 제대로 된 오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분 투자를 해서 오피스를 좀 받으셔서 이제 향후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용산 역세권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강로 2가 쪽에 가로수길에 수익형 단독 필지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을 하는 방법들 최근에 뭐 신민환가 뭐 연예인분들도 많이 좀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 지금 땅값은 한 평당 6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된 이종입니다. 근데 이제 상업지 가격 좀 돼 있는데 향후에 가치에 따라서 1억대까지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좋은 거 알겠는데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경제TV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린 지역 매물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요즘 경기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소액 투자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 용산 역세권 개발하는 거 좋은 건 알겠는데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꽁 대신 닭이다 라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 역세권역이 개발되면 그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향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재개발에 지분 투자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좋은 지역 바로 삼각지 역세권이나 효창공원 역세권역의 일례로 말씀드리면 용문동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나 원효로 라인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효 1, 2, 3, 4가 라인 지역들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산 역세권에
투자 전략, 실거주와 투자, 또 소액, 또 큰 금액으로 투자했으면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용산의 메인 스트리트는 바로 용산 역세권입니다. 한강대로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강대로변,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정문단지를 중심으로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늘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가보면 버려져 있는 땅입니다. 철도 정비장,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4, 5년 후면 한강변의 녹지축에 서울을 대표하는 이런 111층 최고층 건물의 크라우드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꿈은 죽지 않았고요.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꿈은 실현된다. Dream comes true. 용산 되겠고요. 그 꿈은 저희 드림타워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력 15년 이상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용산에서만 12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용산에 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8년 9년차 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지역들, 좋은 매물도 투자 많이 해드려서 큰 수익들 얻어가시고 계시고요. 제가 용산권역은 2억대 중반서부터 추천을 많이 드려서 지금 가격대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1, 2억 올랐다고 파실 지역 절대 아니고요. 향후에 억 단위의 수익금, 그리고 정말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구역 지정이라든지 소형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매물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 용산권역에 투자 관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저희 사무실 용산역에 또 있으니까 내방하셔서 저희와 상담하시고, 또 핵심적인 지역들 한 군데 지역, 한 군데 매물만 보시고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여러 지역들, 다양한 지역들, 다양한 매물들 잘 꼼꼼히 저희와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산권 투자하실 때는 항상 저희 드림타워와 상의하시고 투자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용산의 꿈, 용산의 수익을 크게 얻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또 용산권역에 숨겨져 있지만 개발가치, 미래가치 큰 그런 지역들 선정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